이번 시간에는 RLC 병렬 접속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어드미턴스 Y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임피던스의 역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임피던스는 R 플러스 마이너스 JX 형태로 존재하고 이것의 역수 관계를 따지고 보면 이것이 어드미턴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드미턴스 Y는 임피던스의 역수 관계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 접속을 하는데 R과 인덕턴스 L 값을 조합을 해봅니다. 현재 그림이 없는 관계로 그림을 하나 그려 넣었고요. I 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옴의 법칙을 쓰시면 I는 R분의 V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 즉 IL 값을 구해보시면 이 값은 인덕턴스, 즉 이 값은 단위가 헨리입니다. 헨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피던스 값으로 바꿔보시면 J 오메가 L이라고 배웠고 다시 쓰면 J X L이라고 배웠어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시면 J 오메가 L분의 V가 나오고 병렬 접속 시 전압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전압 V를 묶어내시면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이 값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어드미턴스 Y라고 부릅니다. 하여 결과식을 냈을 때 전체 전류값은 인가되는 전체 전압에다가 어드미턴스 Y를 곱했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어드미턴스 Y를 따라 한번 적어보시면 Y는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1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R분의 1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1 값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임피던스 관계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시면 RL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라고 배웠습니다. 즉,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그대로 정확하게 역수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었죠. 자, 여기서 전류 I는 인가되는 전압에다가 어드미턴스 Y를 곱했는 형태로 계산이 된다. 그럼 여기서 전압 V 값은 어드미턴스 Y분의 I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역률 코사인 세타 값은 병렬 회로는 직렬 회로와 반대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우리 직렬 회로일 때는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Z분의 X라고 표현되고요. 이 식보다는 전체 전류에 대한 통상 전류의 비 전체 전류를 I로 했을 때 통상 전류라는 것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을 말합니다. I 라지 R 이 공식을 더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역률각 세타는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인데 여기서 실수에 해당되는 것은 R분의 1 허수에 해당되는 것은 오메가 1분의 1 그러면 계산을 해주시면 오메가 1분의 R 결과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드미턴스의 관계와 그 다음 역률의 관계와 그 다음에 역률각의 관계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병렬 회로 같은 경우는 전압이 일정하고 분배되는 것이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 계산하는 방법 또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
RC 병렬 회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C가 들어갈 자리에 인덕턴스 L값이 들어갔습니다. 인덕턴스 L값을 빼고 C를 삽입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R과 C에 인가되는 전압은 모두 일정합니다. 그리고 임의의 한 점을 기준으로 분배되는 값, 저항에 흘러가는 전류와 콘덴서에 흘러가는 전류 값으로 나뉘는데요. 저항에 흘러가는 전류 값은 I 라지 R은 R분의 V 값이 되겠고요. 콘덴서에 흘러가는 전류 값은 IC는 자, 이 부분이 정확하게 XC 값이 되겠죠. XC. 자, XC는 오메가 C분의 1 값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오메가 CV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IR 값은 R분의 V 플러스 J 오메가 CV가 되고 인가되는 전압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전압 V로 묶어내시면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됩니다. 자, 요 부분 잘 보시면 이 부분을 병렬 회로에서 어드민턴스 Y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따라 보시면 Y는 R 플러스 J 오메가 C인데 정확하게 RC 직렬 회로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Z는 R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값이라고 배웠죠. 두 개의 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그대로 역수관계입니다. 즉 임피던스와 어드민턴스 Y는 역수관계다. 자, 역률값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Z분의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식보다는 전체 전류에 대한 통상 전류의 비로 많이 구합니다. 식은 RL, RC, RLC 역률 관계가 나왔을 때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률각은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호수입니다. 여기서 실수는 R분의 1 값이 되고요. 호수는 오메가 C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아크 탄젠트 오메가 CR이 돼요. 하여 여기서 중요한 식 전류 관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어드민턴스 관계 중요하고 역률 관계 중요하고 역률각이 중요합니다. 자, 반드시 암기를 하시면 좋겠지만 힌트를 드리면 RLC 직렬 회로를 제대로 숙지하신 다음에 그대로 역수관계의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좀 수월하시고 실제 임피던스 공식을 적어 놓으신 상태에서 어드미턴스 공식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옴의 저항과 8옴의 용량성이란 말을 줬습니다. 용량성은 콘덴서가 되겠죠. C. 콘덴서의 용량성 리액턴스에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병렬 회로가 있다. 이 병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RC 병렬 회로의 어드민턴스 관계를 봤을 때 어드민턴스는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됩니다. 자, 이것을 크기를 구해보시면 절대값이어서 크기를 구해보시면 R분의 1 제곱 오메가 C 전체 제곱에 루트를 하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하시면 루트 R분의 1 오메가 C는 오메가 C분의 1의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어보면 XC, XL이 아니고요. XC분의 1 전체 제곱에 루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물었는 것이 임피던스 값을 물었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어드민턴스의 역수관계인 즉 요것을 역수 분의 1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항값이 6옴 6분의 1의 제곱 플러스 C가 8옴입니다. 그러면 8분의 1의 제곱 루트 분의 1 하시면 4.8옴이 나와요. 자, 세 번째
RLC 병렬회로, 즉 RLC가 모두 조합되어 있는 병렬회로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이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병렬회로이기 때문에 전압은 일정하고 전류는 저항과 인덕턴스와 콘덴서에 분배되는 형태의 전류가 흘러가요. R분의 V, J-1분의 V, J-CV. 자, 이때 조건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두 개의 관계를 봤을 때 이 두 개는 리액턴스와 관계되는 값들입니다. 하나는 유도성 리액턴스고 하나는 용량성 리액턴스인데 이거 두 개의 값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L이 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C가 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그 크기가 같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 어떤 특성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 값이 크다는 조건을 한번 봅니다. L 값이 크다. L 값이 크다 했을 때 실제 병렬회로에서는 역수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실제 XL이라는 값이 크다는 조건을 했을 때는 C가 더 큰 형태가 될 거예요. C가. 자, 그리고 어드미턴스 Y 값을 구해봤을 때 R분의 1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면 됩니다. C가 더 크기 때문에 병렬회로에서 C는 플러스 J가 되어서 플러스 J를 묶어내시면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값이 됩니다. 자, 역률값을 구해보시면 역률각은 실수분의 허수. 허수가 지금 형태에서 C가 더 큰 형태이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면 됩니다. 앞서 직렬회로가 마찬가지로 어떤 값을 줬을 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는 형태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C가 더 크다. C가 더 컸을 때 병렬회로에서는 L 값이 더 큰 형태가 되어서 L이 더 컸을 때 L은 부호가 마이너스 J가 되죠. 이게 플러스 J가 아니라 마이너스 J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J가 더 큰 형태가 돼서 XL분의 1 마이너스 XC분의 1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오메가 1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C가 됩니다. 역률각은 실수분의 허수인데 허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형태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교류 전력이 되겠습니다. 이 교류 전력에서는 최대한 좀 심플하고 간략하게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는 크게 저항 R 성분과 그 다음에 방향 관계를 결정하는 리액턴스 X 성분 그리고 이 두 개를 벡터적으로 합성한 임피던스 Z 성분이 나옵니다. 실제 유효하게 소비되는 전력을 유효전력, 소비전력, 평균전력이라고 하고요. 없습니다. 실제 일을 할 수 없는 전력인 무효전력이 나오고 그 다음 전체 합성에 해당되는 용량값이 나옵니다. 이것을 피상전력 혹은 겉보기 전력이라 하는데 공식은
여기 제가 몇 가지 적었지만 실제 쓰는 공식 VI 코사인 세타 I제곱 R, 그 다음 무효전력은 VI 사인 세타, 그 다음 I제곱 X, 그 다음에 용량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전원 곱하기 전체 전류 VI, 그 다음에 I제곱 Z. 자, 그 다음 뒤에 역률분의 유효전력, 무효율분의 무효전력, 그 다음에 유효전력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 제곱, 제곱이 빠졌습니다. 제곱의 전체 루트 형태로 나옵니다. 해서 요거는 공식을 다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공식 암기하시고 이것도 두 개의 공식을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이거 차이가 뭐냐? 지금 VI 코사인 세타는 역률, 즉 코사인 세타가 역률입니다. 역률이 있으면 무조건 이 식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역률이 없고 순정 R 값을 줬다. 그때는 이 식을 쓰시면 되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률이 있으면 무효율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구할 수가 있어요. 하여 이 값도 마찬가지로 역률 값이 있으면 이 식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역률이 없고 어떤 저항 값을 줬으면 아래 식을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피던스 Z는 6 플러스 J 8이다. 이런 조건을 줬을 때 전력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걸 구했을 때는 전류를 구한 다음에 R 값 대신에 6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 식은 I 값을 구한 다음에 8을 넣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저항이 되고 이 부분이 X 값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 이 부분은 공식을 암기하는 형태로 계산을 문제를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 배웠는 관계를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3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상 조건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식 관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3상이면 단상이 3개가 있는 게 3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3상일 때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위의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때는 앞에다가 루트 3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3일 때는 전류하고 저항은 한 상당 전류, 한 상당 저항 값이 되고 루트 3이 들어갈 때는 전압, 전류를 성간전압, 선전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식은 나중에 다상회로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릴 텐데 Y결선과 델타결선을 이용해서 어떤 부하를 해석할 때 Y결선을 쓰든 델타결선을 쓰든 동일하게 문제를 구할 때 이 식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의 성간전압, 선전류, 그 다음 3상 7kW, 이때 역률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제가 역률 값이 있으면 이 식을 쓰고 역률이 없으면 아래 식을 쓴다고 했죠. 그러면 역률이 존재하고 성간전압, 선전류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률 값은, 자, 식에서 역률 값은 루트 3 VI 값을 이항을 시키시면 식 정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루트 3 VI분의 P. 자, 루트 3 곱하기 성간전압이 200V, 선전류가 25, 그 다음에 전력이 7 곱하기 10의 3승, 0.808, 즉 80.8
81% 정도가 역률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률 다시 나왔습니다. 역률은 우리가 Z분의 R이라고 배웠고 병렬에서는 Z분의 X라고 배웠는데 실제 역률값을 크게 정리해 보시면 코사인 세타 값은 첫 번째 Z분의 R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코사인 세타 값은 PA분의 P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 값은 전체 전류에 대한 통상 전류의 B. 보통 역률은 이거 세 가지가 전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V의 교류 전원에 선풍기를 접속하고 전력과 전류를 측정하였더니 600W 5A였다. 이 선풍기의 역률값은 지금 조건이 3상이 아닙니다. 역률값이 있고요. 그러면 P는 VI 코사인 세타를 써서 코사인 세타는 V 곱하기 I분의 P, V가 200V, 전류 I가 5A, 전력이 600W, 역률은 0.6, 60%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최대 전력 전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하정 R을 달았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건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전지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면 이 부하저항 값이 만약에 꼬마 전구라 했을 때 불이 탁 들어오겠죠. 자, 이때 자 내부 저항과 즉 건전지의 내부에 있는 내부 저항과 그리고 외부에 존재하는 부하 저항이 크기가 같아질 때 실제 그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최대가 된다. 이것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되겠습니다. 즉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의 크기를 어떻게 같게 하면 된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 보시면 최대로 공급하는 공급 전력 P는 자, 여기 역률값이 없고 외부 저항 R값만 존재하기 때문에 I제곱 R이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값은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 R이 있기 때문에 스몰 r 플러스 라지 R분의 2. 자, 그리고 I제곱이 되기 때문에 전체 제곱에 스몰 r 플러스 라지 R분의 2 곱하기 부하 저항 R이 되겠죠. 그때 최대 전력 전달 조건, 즉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값을 구하기 위해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넣으시면 즉 요 두 개의 값이 같죠. 얘도 같죠. 뭐로? 하나의 값 형태로. 예를 들어서 라지 R 형태로 같다 했을 때 2R분의 2제곱의 제곱 곱하기 R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4R분의 2제곱 혹은 내부 저항 스몰 r로 계산했을 때는 4 곱하기 스몰 r분의 2제곱이 됩니다. 즉 최대 전력 값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조심하실 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같다. 그 다음에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은 최대 전달 조건을 만족시킨 상태에서 그 값을 구한다. 결과값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전력이 120V, 내부 저항이 15, 그 다음에 여기에 부하 저항 라지 R을 연결했다.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입니다. 마찬가지 조건도 그렇게 좋습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스몰 r과 라지 R이 같다. 그러면 최대 전력식은 4R분의 2제곱이기 때문에 4 곱하기 이것은 내부 저항이 될 수도 있고 부하 저항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같다고 했죠. 15분의 기전력 120제곱 계산하시면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전력은 240W가 되겠습니다. 자, 3- 교류 부하. 앞서는
직류 부하의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교류 부하에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실제 기능사에서는 교류 부하를 구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부하시는데 버겁다 하시면 교류 부하 값은 넘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똑같습니다.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같아요. 즉 교류에서는 저항이란 말 대신에 임피던스란 말을 쓰니까 내부 임피던스, 부하 임피던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내부 임피던스 값을 스몰 r 플러스 j, 스몰 x, 그 다음에 부하 측을 라지 r 플러스 j, 라지 x를 했을 때 조건은 두 개의 값이 같으면 됩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내부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 값이 같다. 자, 그 다음 최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값 또한 직류 회로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이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부 임피던스 값이 RG 플러스 J, XG를 했을 때 부하의 값이 ZL과 라지 RL 값이 같다라는 조건을 줬을 때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R 제곱 플러스 X 제곱의 루트라고요. 즉 주어진 값을 실호값 형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곱 루트. 자, 여기선 조건을 RG 플러스 J, XG라 줬기 때문에 이것을 제곱 루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으로는 ZG 값이 RG 플러스 J, XG라고 했을 때 부하 임피던스 ZL은 R 플러스 J,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그림을 한 개 그렸는데 내부 임피던스 값이 E 플러스 J 오래 했을 때 부하 임피던스 Z0 값이 얼마일 때 최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보시면 ZL은 ZG의 위에 짝대기가 하나 꺼 있죠. 이것을 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있던 값의 크기는 가만히 놔두고 부호만 반대로 바꾸어라. 그러면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값은 크기는 가만히 놔둡니다. E, J, O 크기는 가만히 놔두고 부호만 반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조건에서 전력을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전달 조건이 완성이 되겠습니다.